우리 친척들 30년 전에 L자 실리콘 썼는데 구축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. 근거가 없는 거죠. 예를 들면 구축이 오는 거 자체가 실제로는 한 1%, 2% 정도에서 생긴다라고 봤을 때 주변에 100명 정도 있을 때 한두 명이 구축이 오는 거잖아요. 그럼 본인이 주변에 뭐 4, 5명이 수술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안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냐? 그런 건 아니죠. 콧구멍이 진짜 크고 콧볼도 두꺼워서 전체적으로 코가 너무 크면 수술을 못 하나요? 코가 높아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저 코가 작아지기만 하면 덜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, 피부가 두껍고 퍼진 분과 피부가 좀 두껍지 않고 퍼진 분은 결과물이 좀 다르긴 해요. 근데 좀 퍼져 있는데 콧구멍이 좀 이렇게 크고 피부가 너무 두껍지 않으면 좀 많이 갸름하게 수술할 수가 있어요. 그냥 자기 피부의 두께가 두꺼운지를 좀 알면 그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. 된다 안 된다기보다 효과가 좀 클지 작을지 알 수 있죠. 우리 친척들 30년 전에 L자 실리콘 썼는데 구축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. 높게 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많이 높였을 때 문제는 사실 피부가 얇아지는 거랑 관계가 좀 있죠. 그러니까 높은 보형물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탄력이 좀 떨어질 거고, 그러면 더 얇아지는 현상이 심화되거든요. 실리콘이 뭐 2mm 들어간 것보다 3mm 들어간 게 구축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냐? 그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. 이분은 이제 주변에는 문제 생긴 분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. 그게 이제 표본이 얼마나 되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구축이 오는 거 자체가 실제로는 한 1%, 2% 정도에서 생긴다라고 봤을 때 주변에 100명 정도 있을 때 한두 명이 구축이 오는 거잖아요. 그럼 본인이 주변에 뭐 4, 5명이 수술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안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냐? 그런 건 아니죠. 그리고 본인이 구축이 안 왔다고 표현하는데 실제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약간 짧아졌을 수도 있거든요.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살고 계신 분도 많아요. 근데 L자 실리콘이 이제 구축이 더 많이 온다는 근거는 뭐냐면, L자는 실리콘이 꺾여 있잖아요. 대부분 이제 위에 콧대 쪽에 들어가는 실리콘은 좀 두껍고 그 비주에 들어가는 건 좀 얇거든요. 근데 이렇게 L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캡슐이 구축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L자가 조금 이렇게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. 그러면서 코끝이 이렇게 들리거든요. 뭐 이게 개인적인 그냥 본인의 의사긴 한데 제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낫진 않은 생각이다. 자가늑으로 수술한 지 1년 3개월 지났는데 비주 지지대 쪽에 비침이 있다. 재수술이 필요한가? 아주 심하지 않은 정도라면 조금 더 놔두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요. 지금 적게 비치는 상태가 고스란히 유지된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비침이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서 수술한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하시거나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좀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코끝 비침 그대로 두면 점점 피부가 얇아지면서 괴사나 피부 뚫림이 있을 수 있나요? 피부가 좀 얇아지더라도 실제로 뚫리는 경우까지는 거의 잘 생기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이제 비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죠. 그러면 놔두면 놔둘수록 점점 더 악화될 테니까 너무 무리하게 높여서 피부가 얇아졌다면 무리하게 높인 거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죠 일단. 그리고 피부가 너무 이미 얇아져서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이 힘들겠다. 그러면 이제 뭐 진피, 근막 이런 걸 써서 많이 이렇게 얇아진 부분을 이렇게 보강해 줘야죠. 안쪽을 뭐가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경우가 네. 가끔 보이거든요. 그거는 사실 이제 염증이라고 봐야죠. 그러면 실제로 실리콘이 글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. 우리가 그 뭐 쉽게 생각하면 여드름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부풀다가 뚫리면서 안에서 고름이 밖으로 배출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보형물 사용한 부분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붓다가 어느 순간 붓기가 탁 빠지면서 안으로 이렇게 고름 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보형물이 있고 안에 상처가 생겼으니까 그 상처가 아물질 못해요. 그러니까 구멍이 아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죠.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염증 치료를 해야 되니까 보형물이 있는 경우라면 보형물을 빼야 돼요. 선생님 비개방으로 코끝 재수술도 진행하시나요? 첫수 비개방하고 콧구멍 세모되고 비주 퇴축에 코 자체가 조금 짧아졌어요. 흉이 워낙 잘 남는 체질이라 재수술도 비개방을 하고 싶은데 비개방해서 망한 건지 이전 의사 실력 문제인지 개방으로 해야 하나요? 이분이 이제 뭐 어쨌든 비개방을 원하시긴 하는데,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비개방으로 재수술 거의 하지 않거든요. 저한테 실제로 어쨌든 상담을 온다면 개방형으로 하시는 걸 아마 권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문제도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코골 모양이 세모된 거는 이제 연골 자체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모아주거나 아니면 위로 들리면서 그런 현상 많이 생기고, 비주 퇴축됐다는 것도 보형물 쓴 경우라면 구축 온 거를 해결하려면 캡슐로도 좀 피막도 다 제거해줘야 될 것 같고, 다시 콧근 연골을 이렇게 박리를 충분히 해서 들린 부분, 비주 퇴축된 부분, 콧구멍이 좀 이렇게 찝혀 보이는 거 이런 걸 해결해야 되니까 개방형 방식을 해야 된다. 비개방으로 해서 망한 네. 건지라고 또 꼭 그런 건 아닌데,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제한된 절개 선의 크기와 시야가 확보가 좀 안 되니까, 그러니까 비개방형이 어려운 코에서는 좋은 결과 만들기는 힘든 건 사실이죠.
사실 이제 그 댓글 내용이 아무래도 좀 글로 쓰다 보니까 짧게 필요한 내용만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직접 그 모양을 보고 답변 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한 답변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고, 간단한 것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방문하셔서 직접 진찰하고 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죠.